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수능 2등급 현실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네. 자, 여기 있는 이 문장들 하나하나 곱씹어 볼게요. 마지막 수능. 말 그대로 개정전 마지막 수능입니다. 자, 유불리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 자체만 보자면 내년에 과목이 3개예요. 선택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올해 수능을 치르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수능 자체가 바뀝니다. 그건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왜? 대입 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합니다. 자, 지금 모든 대학이 확정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1단계로 일단 3배수를 뽑아 수능에서 정시에서,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교과 역량이 40%, 그 다음에 60%가 수능 점수예요. 그것도 그동안 우리 표점으로 갔죠. 이제 100분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동안의 수능에서의 수능을 이용한 대입 자체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경희대 역시 정시에서 수능 90%, 그 다음에 학생부 10%. 건대 정시에서 수능이 80%, 학생부가 20%. 자, 거기에다가 이제 수능이 이와 같이 선택지가 사라지면서 대학별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과목이 학교마다 지정이 다 달라. 그게 자, 수능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이제 대입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장 우리가 만약에 올해 이 수능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을 합니다. 근데 그 학생부에서도 우리 다 어때요? 9등급으로 내신을 치렀습니다. 근데 자, 그 내신 등급 자체가 5등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신 시스템이랑 내년에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의 현재 고2 학생들 기준에서의 내신 시스템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목표 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뭘까? 우수한 학생들 유치예요. 뭔가 수능이 바뀌고 대입이 개편된다라고 해서 N수생 학생들을 고려해야지, N수생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움직여야지 라는 게 목표인 대학은 없어. 그러니까 유불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자, 수능에서 선택지가 사라지네? 그러면 공부하는 게 더 쉬워지는 게 아닌가? 절대 아니에요. 대학의 그 입학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해에서는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의 내신 시스템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과 달라진 형태로 내년의 대입을 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수능 가능하면 N수는 고려하지 말자. 원래도 이게 수능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라는 걸 길게 갖고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없지. 짧게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더욱더 내년을 준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 한 번 더 해야지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무조건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 채우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캠퍼스로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등급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2등급, 아직 2등급에 도달하지 못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1등급은 좀 안 될 것 같고 2등급은 안전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될 것 같아서 2등급이 목표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2등급 자체에 대한 실체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2등급이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2등급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 수능에 들어갔을 때 몇 문제 정도를 맞춰야 하는데 그 마지노선에 있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까지 문제를 풀어내야지 2등급이 안전하게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작년 원점수 컷 이런 거 보면서 이 점수점 되면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2등급이 실제로 되고 싶다면, 그게 목표라면 2등급이 어떠한 위치이고 어디까지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가능한 점수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2등급 만만치 않아요.
특히 현역 학생들 기준에서는 1년 이상 더 미리 공부를 한 N수와에 함께 같이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2등급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간 중위권 학생들이 1등급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2등급이 목표라고 약간 희망적으로 보시던데요. 2등급의 실체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2등급이 어떤 건지 우선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자, 엔티켓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결국은 그래서 이 2등급 만들기 위해서 실체는 알았어. 그러면 2등급까지 내가 올라간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까지 되었고, 엔티켓 시리즈가 어떠한 컨텐츠인지도 알았으면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네, 공부 방법까지 요 세 가지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래서 2등급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2등급 막막하게 보지 말고 우선 원점수 등급 컷으로 봅시다. 네, 작수에서 확통 선택자들은 82점, 미적 80점, 기하 81점. 자, 일단 점수를 눈에다가 넣어 두시고, 자, 이제 구체화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는 4점짜리 13개를 수능에서 봅니다. 네. 4점짜리 13개. 그치? 그래서 100점 원점수 전체 만점 중에서 4점짜리가 원점수 기준에서 52점을 갖고 가. 2점, 3점 다 맞췄을 때 48점이지. 자, 그러면 2등급이 된다라는 건 당연히 2점, 3점 다 맞추는 거고, 그럼 4점짜리 중에서 어디까지를 맞춰야 되고 어디까지를 틀려야 되는지를 좀 구체화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80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4점짜리 기준에서 4개나 5개를 틀리면 2등급이 되는구나.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만약에 4점 5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수능에서 4점 몇 개? 13개. 그러면 2등급이 되기 위해서 5개 틀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몇 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8개를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8개에 대해서도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계속 제가 강조 드리는 건 기억하라고. 자, 2등급을 확보할 겁니까? 그러면 4점에서 13개 중에서 4개, 5개 정도 틀리는 수준까지 가야 돼. 즉, 8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맞죠? 네. 자, 그래서 난이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과목마다 선택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아까 4개에서 5개 정도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추면 2등급이 되더라. 그러면 자, 여기 딱 2등급 컷 기준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춰야 돼 라는 마지막 점수 번호대를 한번 보자. 여기까지는 맞춰야 돼 라는 점수대를 보자고. 그러니까 2점, 3점 다 맞추고 4점짜리 중에서 8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4점짜리 8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뭔데? 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여기 보이는 이 문항대 중에서 우리 15번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네, 작수 수능 15번. 요 정도 문제 난이도 순으로 아까 오답률 순서대로 이렇게 리스팅 했을 때 여기까지는 맞춰야 돼. 1등급은 좀 부담스럽고 2등급은 왠지 좀 만만해 보여서 2등급이 목표라고 했던 학생들 정신 번쩍 차리고 문제 한번 보자. 자, 함수 fx가 있어요. fx가 구간함수로 확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수 a에 대해서 gx를 이와 같이 주고 나서 hx를 0에서부터 x까지 gt-ft dt 이렇게 하고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k라고 하고 a가 k일 때 k 플러스 h3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까지는 풀 수 있어야지 2등급이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안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모의고사를 봤던 과거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실수를 단 하나도 안 한 모의고사 몇 번 없지 않아요? 이상하게 뭐 계산 실수든 아니면 뭔가 막힌 실수든 해서 한두 문제 날리기도 하지. 그럼 지금 이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 한두 개 더 맞춰야지 2등급이 될 수가 있는 거야. 2등급이 만만한 등급이 아닙니다. 자, 요 정도 문제. 그러면 여기까지를 풀어야 돼? 그럼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그러면 이 문제까지는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풀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춰야겠지.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대체 뭘까? 자, 당연히 교과서 개념은 말할 것도 없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초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로
자, 개념 기출 라인에서 배우다 해서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친 개념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해서 윗끝이 x, 뭐 아래끝이 x, 뭐 윗끝 아래가 똑같이 변수로 주어져 있던 이러한 패턴들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에 대한 해석, 발문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함수라고 해서 뭔가 함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식을 다루는 방식도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A가 최대인 상황 혹은 구간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경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실전적인 내용들을 미친 개념에서 배웁니다. 근데 배우고 나서 배운다고 해서 문제가 뚝딱 풀어지디? 그러니까 뭔가 배웠어 이렇게 하면 된대. 마치 우리가 뭐 축구나 골프를 배워요. 경기의 룰을 안다고 해서 그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 배우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뭐가 필요하냐면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 가지고 계속 적용시키면서 반복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보내야 돼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 단계가 엔티켓 시즌 1, 시즌 2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인문엔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럼 인문엔제가 대체 무엇인가? 엔제라고 했을 때 이걸 굳이 난이도를 쪼개서 가지고 간 이유는 자, 엔티켓의 정체성 자체가 2등급 확보입니다. 그럼 2등급 확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문제까지 딱 풀어내야지, 이것보다 어려운 오답률 더 높은 문제들은 날리더라도 여기까지는 풀어내야지 2등급이 된다. 그러면 엔티켓 단계에서 이 정도 난이도까지를 풀 수 있게끔 적용시키고 그리고 해석하는 연습들을 시킬 수 있도록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인문 엔제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2등급을 확보하기 위한 요 난이도까지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엔티켓의 문항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의, 그러니까 살짝 걸리는 3점. 3점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무턱대고 엔티켓 들어와서 3점 문제가 있네요 라고 불평불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답 랭킹들 쭉 보면 기출에서 요즘 최근에 3점 문항 하나 정도가 오답 랭킹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3점짜리가 맨 앞에 있는 4점보다 어려운 파트들도 꽤 있어. 그래서 자, 3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 정도 난이도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윗끝이 X인 형태로 다양한 발문들 연습을 또 시킬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요 문제보다 살짝 어려운 수준까지도 살짝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어렵게 연습을 해놔야지 실제로 요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요 정도의 다양한 난이도를 가지고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연습시키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봤을 때 이렇게 움직여야 돼 라는 행동 강령도 미친 개념에서 배우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거라서 그걸 이러한 문제들 보면서 쭉쭉 연습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능에서 어렵고 수능에서 해석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미리 땡겨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엄청 어려운 진짜 제일 막 오답률 90% 넘는 그런 문제들로 가는 게 아니라 딱 2등급을 확보하는 난이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문제는 실제 우리 시즌 1에서 문제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엔티켓 자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엔티켓의 정체성은 뭐다? 2등급을 확보하는. 그래서 미친 개념에서 배웠던 행동 강령들 혹은 여러분들이 뭐 어딘가서 다른 데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들. 그때 배웠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개념이라는 거. 개념과 문제풀이에 분명히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을 메워주는 장치가 엔티켓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현실적으로 2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과서 개념 안다고 2등급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2등급이 만만한 등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만만한 등급이 아닙니다. 상위권 학생들 얘기는 뭐 그들의 얘기니까요. 일단 상위권 학생들 기준에서는 어쩌면 엔티켓이 그냥 약간 훈련하는 타임 어택 하기 좋은 엔제일 거야. 극상위권 학생들 기준 했을 때. 근데 나머지 대부분 학생들에게는 아까의 그 수능 15번이 막 쉽게 뚝뚝뚝뚝 풀리는 문항은 아닐 거라고. 그러면 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그 행동 강령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배운 내용 가지고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즌 1과 시즌 2 왜 굳이 이걸 나누느냐? 자, 시즌 1에서 우리는
과목별로 공부하죠. 엔티켓에서는 과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시즌 1에서는 유형별로 비슷한 유형들을 엮어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정적분, 그러면 정적분 관련된 문제들만 엮어서 한 회차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묶여있는 게 시즌 1이야. 자, 시즌 2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수학 1이면 수학 1의 전체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한 회차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하루에 풀어야 되는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분량이 시즌 1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형별로 좀 비슷한 문제들이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시즌 2에서는 다양한 게 그 과목 내에서 그냥 다 섞여 있는 형태로 1차별 공부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시즌 1에서는 쭉 유형별로 아마 비슷한 문제들 풀면서 요때는 요렇게 요런 발문이 나왔을 때 이러한 특이점을 봐야 하는구나 라는 걸 학습하고, 시즌 2에서는 좀 더 넓혀서 연습하게 될 거예요. 네. 자,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올해 엔티켓 가이드 노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얘는 대체 갑자기 뭔가? 얘는 대체 뭔가? 자, 요거는요, 선택이요.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만 구입하는 겁니다. 자, 시즌 1에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시즌 1에서 공통 과목만 가이드 노트가 우선 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얘는 갑자기 뭔가, 자, 지금 미친 개념 보고 있는 학생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미친 개념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아마 네, 이런 공통 감정들 느끼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아니 개념은 네, 들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연습 문제 갔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학생들 있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제가 미친 개념에서 연습 문제 꼭 먼저 건드리고 강의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먼저 풀러 갔어. 안 풀려서 너무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이제 풀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강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엄청 현타가 많이 올 거야. 분명히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문제가 잘 안 풀리네. 근데 이 친구들이 엔티켓으로 미친 개념 끝나고 또 넘어왔어요. 내지는 자, 어느 정도 내가 개념을 안다고 생각해서 엔티켓 2등급 확보, 오케이, 그러면 뭐 진짜 킬러는 없나 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엔티켓 문제가 안 풀리는 제자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3등급 하단 이하에 있는 학생들의 공통 특징인데요. 전형적인 문제들은 풀어대요. 근데 표현이 좀 낯설다? 아니면 몇 개의 재료들을 섞어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추론거리들이 좀 있는 형태로 문제를 내면 갑자기 그냥 뇌가 정지해서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3등급 하단부터 4, 5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기 전에 겪는 공통 현상이야. 그래서 약간 그 대표유형 같은 전형 문제들은 잘해. 근데 조금만 응용이 되거나 표현이 달라지거나 뭐 두세 개의 아이디어를 섞어서 추론하게 만들면 어쩌라는 거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개념은 공부를 했고 문제는 너무 안 풀린다 라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이드 노트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엔티켓 문제 풀었을 때 거의 회차당 내가 반도 못 풀어. 그리고 실제 지금 내가 모의고사에서 막 3등급 하단 위로 안 올라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응용이 조금이라도 되면 아예 샤프가 안 움직인다. 그래서 문제풀이의 시작이 되어야지 뭐 답이라도 내는데 틀리기라도 하는데 시작을 못 하겠다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가이드 노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노트는 이런 학생들만 구입을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사전 문제들 문제 풀이 시작이 안 된다. 시작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만 알면 내가 뭐라도 할 텐데 풀이 시작이 안 된다. 혹은 내가 엔티켓을 풀었는데 반도 못 풀어요. 자, 또는 저희 컨텐츠에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 기준에서는 세제시 시작편까지는 괜찮았어. 그래도 용기 내서 잘 따라왔어. 그래서 되게 스스로를 뿌듯해하면서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다가 미친 개념 연습 문제에서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연습 문제 거의 안 풀렸는데, 거의 뭐 한두 문제도 잘 안 풀렸는데 엔티켓 들어오면 거의
다시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 문제풀이의 시작을 하게 만들어주는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티켓 수학1, 수학2에서 쉬운 우리 엔티켓 한 권에 100문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쉬운 50문제를 골라서 그 문제를 단계별로 다 쪼개줍니다. 참고로 이 가이드 노트는 제가 학습법 영상 통해서 실물도 보여드리고요. 안에 내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개념 끝났고 요 정도의 쉬운 문제풀이의 시작을 알려주는 노트는 필요 없어 라는 학생은 엔티켓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굳이 이거 사서 이거 너무 쉬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지 마세요. 네. 근데 어떤 학생들 와 진짜 문제풀이로 들어오는 건 맞아. 개념을 다 끝났으니까. 근데 문제가 진짜 너무 안 풀려서 미치고 팔짝 뛰겠어. 그래서 문제풀이라고 해서 왔는데 분명히 개념 기출 라인에서의 뭐 시작편, 세제시, 미친 개념 다 끝났는데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뭐 학교 수업으로 들었는데 문제 풀려야지 문제풀이 단계죠. 제가 안 풀리는데 강의만 보면 개념 강의랑 차이가 뭐예요? 라는 답답함을 지금 속상함을 가진 학생들만 가이드 노트 활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쉬운 문제들 문제풀이의 시작을 도와주는 장치로 가이드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오는 컨텐츠라서 안에 손글씨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엔티켓 문제가 있으면 1. 뭘 해보자. 뭐 확정된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2. 그 함수에서 경계를 관찰해보자. 이게 가이드가 다 있어. 그리고 책 사면 아예 가릴 수 있는 책갈피를 하나 드리거든요. 그 책갈피의 용도는 뭐냐면 교재를 이렇게 펼치잖아. 그러면 아까처럼 가이드 스텝 1, 뭐 확정된 함수, 구간 함수라면 확정된 함수 부분은 그리자. 이 경계를 보자라고 했으면 그 책갈피로 옆 페이지를 가리는 거야. 그리고 그거 시키는 대로 밑에다 쓰세요. 그리고 쓰세요. 그리고 책갈피 딱 펴면 제가 아까 전에 넣어드렸던 그 단계 있죠. 문제풀이의 시작 단계. 그럼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손글씨로 다 거기에다 수식이랑 그래프랑 써놨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강의 봤을 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특이점을 보면 돼. 답 이런 식으로 강의가 흘러가는데 그 전에 내가 충분히 좀 문제풀이의 시작을 스스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학생들 위해서 진짜 단계를 다 쪼개고 그 단계를 제시하고 옆에다가 손글씨로 풀이를 다 써놓은 진짜 말 그대로 가이드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필요한 학생들만 사는 거다. 내가 어느 정도 뭐 3등급, 2등급 왔다 갔다 진동하고 있는 학생들은 살 필요 없어요.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면 엔티켓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엔티켓, 네, 사실 이 영상은 엔티켓 OT입니다. 그래서 엔티켓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엔티켓 설명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시즌 1, 시즌 2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 구성이고요. 100문제씩 들어가 있습니다. 각 하루치에 공부해야 될 분량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12일 동안 공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회씩 공부하면 3과목 잡고 36일. 그래서 한 달 조금 플러스 알파로 3과목을 매일 공부한다면 끝낼 수 있는데요. 매일 공부하기가 현역 학생 기준에서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하루에 공부해야 되는 양에 대한 타이머를 넣어드려요. 근데 이것도 내가 아직 2등급이 안 왔다. 나는 가이드 노트가 필요한 제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타이머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아직은 우리가 성적을 올려야 되는 단계면 타이머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1, 2등급이야. 타이머 어택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타이머 꼭 켜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자, 이 회독 문제가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회독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할 거냐면 학습법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엔티켓이 아니더라도 수학 문제집 어쨌건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수능에서 성적을 내려면 한 번 풀고 모르는 거 해설지 보고 또는 해설 강의 보고 와다다다 해서 완강률 딱 찍고 수강률 딱 찍고 그 다음에 책 버리면 그거는 네 성적 안 올라요. 진짜 중요한 건 성적이 오르는 순간은 그걸 반복할 때거든요. 그래서 N회독하는 방법도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즌 1에서는 유형별로 쪼개서 공부를 하고요. 시즌 2에서 확장해서 갑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섞여 있는 형태로 매일 공부할 분량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자 공부할 때 우리 되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엔티켓은 매일 해야 되는 분량이 딱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루에 요거 풀고 복습하고 성찰일지 쓰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과목은 과목당 12강, 아까
100문제를 하루에 공부할 분량들 끊어서 12일차 공부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즌 1은 2월 27일에 오픈을 하고요. 3월 10일부터 강의 업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구입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 텀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혹시 개념 복습할 거 복습해 두시고 미리 좀 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에 완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즌 2는 시즌 1 완강된 이후에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언제나 그러하듯 어떤 컨텐츠가 오픈했는데 내가 그 전에 걸 공부를 못 끝냈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항상 기억하세요. 급하게 한다고 수능에서 내가 성적을 더 올리고 급하게 내가 끝낸다고 해서 한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꼼꼼하게 끝내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늦었다고 절망할 필요 절대 없어. 그런 건 없어. 알겠죠? 네. 자, 그리고 가이드 노트는 시즌 1에서만 출시를 하고요. 수학 1, 수학 2, 요 공통 과목 한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가이드 노트 지금 인쇄 공장에서 인쇄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대로 가이드 노트 실물 보여드리면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용도로 쓰면 되는지 아예 영상을 따로 제작해 드릴게요. 그래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쉬운 4점, 그러니까 3점 쉬운 4점까지는 풀리는데 그 뒤로 뭐 풀이 시작이 안 돼. NTK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NTK 문제가 너무 안 풀려요. 그래서 속상해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한 컨텐츠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NTK에 대한 설명들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야기를 좀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NTK로 공부한 학생들의 후기들을 몇 개 가져갔습니다. 근데 2등급 확보라고 해놓고 지금 다 1등급이 결과로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그냥 수강후기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실에서 2등급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그러면 그 2등급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배들은 이러했고 우리도 분명히 네, 수능 끝나고 후기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별표 가운데 낀 상태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또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모두 다 같은 마음 아니야? 불안하잖아. 그리고 누군가 이게 확실히 된다라고 하면 시킨 대로 할 자신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불안하니까요. 네. 그래서 자, 여기 성적 올린 여기 이 올리지 않은 선배들의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수강후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자, 좀 구체적인 수강후기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네. 김별표 훈 학생의 수강후기 가지고 왔습니다. 산엔제라고는 NTK 밖에 없는 학생이 작수 4등급에서 올해 수능 1등급까지 공부 여정을 썼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현역 때 저는 모의고사를 쳤을 때 보통 높 3, 낮 2 정도 수학을 못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잘하지도 않던 그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현역 때 수시 준비했었고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고자 했던 저에게 수학 4등급은 꽤나 충격적인 점수였습니다. 최저 못 맞춰서 수시는 다 나가 떨어졌고 강제로 재수를 거의 당하게 된 거죠. 네. 미지쌤이 올린 캐스트 중에서 NTCA만 6회독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2등급을 따낸 제자설을 듣게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 조교 친동생 또 이렇게 해서 2등급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조교 동생분 제가 좀 한번 영상에 나와달라고 얘기했는데 부끄러워서 안 나오고 계시네요. 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점수를 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NTCAT을 구입해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예 2회독을 편하게 하라고 미지쌤이 뒤쪽에 판을 깔아주셨는데 하는 게 예의지 않을까 싶어서 늦 봄 동안 NTK 시즌 1을 연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육모 전까지 한참 졸릴 때죠. 네, 막 꽃피고 날씨 따뜻해질 때 제 시즌 1을 반복 공부했어요. 그리고 6월 모평에서 1등급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즌 2까지 여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창 더워질 때 시즌 2 사서 9월까지 반복했습니다. 네, 9월까지 NTK 시즌 전 시즌을 2, 3회독을 수행했습니다. 2번, 3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기준에서는 제가 지금 2월 27일에 시즌 1을 오픈하고 4월에 시즌 2를 또 오픈한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조차 사실 뭐 오픈했을 때 공부를 한 게 아니죠. 시즌 2는 여름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간 거니까. 그래서 혹시 늦게 공부하는 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구모에서도 1등급을 손에 쥘 뻔했지만 네, 6번 각변환과 11번 속도 기니디 문제에서 의문사가 2개씩이나 터지는 바람에 1등급을 코앞에서 놓쳤습니다. 네. 자, 9월 모평 보고 나니까 이제 내 실력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모의고사 실무 돌리기 하면서 파이널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구모까지 NTK 시즌 1, 2를 2, 3회 독을 돌린 상태예요. 그리고 수능에서 다시 1등급을 거머쥐며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는 다른 분들에 비해 꽤나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베이스는 있는 상태였지만 점수가 진동 발산한 상황이었고 이걸 엔티캡만으로 극복하게 되었으니까요. 솔직히 다른 분들처럼 노베에서 시작해서 드라마를 쓴 케이스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난 N회독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친구는 3회독 정도 한 거예요. 그나마 이분들과 비슷한 게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엔티켓을 묵묵하고 꾸준하게 풀고 오답하고 복습하고 이것을 반복한 것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이뤄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수능 때 1등급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요 작수 봤던 김별표훈 수강생의 후기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엔티켓 지금 OT지만 어쨌건 우리가 엔티켓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그냥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야. 진짜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돼. 제대로 풀어야지 수능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 똑같이 수능에서 안 나와. 똑같은 문제는 어차피 수능 출제위원님들께서 걸러내. 그러면 완전히 똑같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그때 지금보다 더 많이 풀고 더 잘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 그거 진짜 반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문제지도 네, 수능에 꼭 나올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에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최근 기출 경향에 맞는 그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문제들 가지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네, 자, 요 이야기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2등급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라는 이 5글자를 붙인 이유는 2등급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직 2등급에 도달하지 않은 친구들 기준에서는 2등급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되게 희망적으로 열심히 하면 언젠가 2등급 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요. 현역 학생들 기준에서는 작년 수능 인쇄해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몇 개를 만나 진짜 100분 딱 시간 정해놓고 풀고 정확히 채점해봐. 찍지도 말고. 2등급 만만치 않아 얘들아. 근데 2등급 되고 나서 1등급 가는 거고 어쨌건 1차 과목 2등급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자, 먼저 배워야 합니다. 막상 교과서 개념 가지고 대부분 학생들이 교과서 개념 알고 나면 무조건 두꺼운 기출로 들어가. 그래서 막 진짜 제일 어려웠던 22번, 30번까지 다 골고루 있는 기출문제집 가서 안 풀리네요 하고 다시 이 문제집도 풀어봤다가 저 문제집도 풀어봤다가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이거 하면 불안해서 이거 접고 이거 사.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내가 N회독한 문제집 하나 없이 끝내고 수능에서는 네 후회만 남겠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지금 치고 있나 봅니다. 네.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개념으로 행동 강령들 배우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분 가능, 미분 가능성, 곱미분 다 알아요. 미분 계수 정의 정확히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분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아니죠. 그러면 자, 미친 개념에서 미분 관련된 새로운 함수들, 미분 가능성, 미분 불가점의 개수, 내지 최대 최소값의 함수, 등등등등 다양한 진짜 말 그대로 유형을 풀기 위한 행동 강령들을 미친 개념에서 다 배우세요.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연습 문제 많이 어려운 학생들은 1회독에서 연습 문제 안 풀어도 돼. 1회독에선 개념 강의라도 꼼꼼히 풀어. 미친 개념 특히 수학2 같은 경우에 예제 문제도 어려워요. 예제 문제 중에서는 우리의
지난 기출에서 22번도 예제로 들어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극한으로 정의되는 함수라던가. 그래서 네, 미친 개념 공부할 때 연습 문제 많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래독에서 연습 문제 빼고 실전 개념이라도 들으세요. 네. 나는 그래도 좀 고통을 즐겨보겠어 하는 학생들은 어려워도 연습 문제 푸세요. 그거 피와 살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전 개념에서 배운 개념 강의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연습 문제에 나오거든.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워크북까지 푸세요. 네, 괜찮아요. 워크북까지 푸세요. 마음 편하게 풀고 그거 마무리하고 엔티켓 옵니다. 자, 엔티켓 단계에서 자, 적용하기를 갈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네, 개념 공부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안 풀려요. 그럼 가이드 노트에 도움을 받으세요. 근데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1, 2등급 나오고 있어요. 그럼 가이드 노트 필요 없어요. 사지 마세요. 가이드 노트는 엔티켓 중에서도 쉬운 50문제 딱 진짜 문제 풀이를 단계로 다 쪼개져. 어떤 문제는 9단계까지 있어.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이거 해봐. 문제에서 막 밑줄 그어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미분해보자. 1단계. 2번. 미분한 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리고 옆에 페이지는 책갈피 이렇게 열면 그 제가 가이드를 한 거에 대한 손글씨 풀이들을 단계적으로 다 넣어두는 정말 말 그대로 그래 시킨 대로 따라가면 문제의 흐름이 보이는 노트라서 요거는 네, 문제 풀이가 좀 어려운 학생들 기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티켓 시즌 1, 2를 공부하시는데 시즌 1 최소 2회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즌 2 들어오세요. 그러면 분명히 저 2회도 자신 없는데요. 아, 그러면 굳이 시즌 1, 2까지 무리해서 안 가도 돼. 진짜 성적 내려면 내가 이 문제를 진짜 다 알아야 돼. 그 안다라는 건 내가 대충 답 맞췄고 아니면 몰라서 해설 강의 보고 아하 이러고 넘어가는 건 수능에서 풀 수 있는 능력과 직접 연결이 안 된다. 반복해야 돼. 그래서 엔티켓 시즌 1 정확히 2회독 하세요. 네, 2회독 하고 나서 시즌 2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시즌 2 풀고 시즌 2도 역시 2회독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즌 1, 2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시즌 1, 2 통합으로 한 번 더 푸세요. 한 번 더 푸세요. 그래서 시즌 1, 2를 최소 3회독은 갖고 가세요. 그리고 혹시 완성편은 공부 아직 시작을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완성편에 대해서 기출 완성편이죠. 완성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자. 아직 엔티켓도 시작 안 했고 완성편도 시작 안 한 저는 공부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미친 개념 먼저 공부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미친 개념 공부하시고요. 난이도만 보자면 완성편이 더 어려워. 근데 완성편은 기출이라서 22번, 제일 어려웠던 30번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려워요. 난이도만 제일 어려운 문제들 기준에서 그 난이도를 잡으면 완성편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티켓 시즌 1 정도를 1회독 한 그 순간 이후에 완성편 시작하세요. 근데 오픈 시기 때문에 완성편을 먼저 공부한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 학생들도 완성편, 그것도 말 그대로 기출이니까 하던 공부 쭉 이어나가시고 엔티켓 병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할게요. 아직 엔티켓과 완성편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 기준에서는 엔티켓 시즌 1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완성편 보는 게 오히려 그 난이도 순서 면에서는 더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회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 그 회독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가자. 근데 선생님의 제안이야. 공부는 말 그대로 각자의 방식이 있어. 근데 선생님의 추천이다. 어떻게 가냐면, 자, 1회독은 자, 교재가 있으면 교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 01, 뭐 01, 뭐 이런 식으로 문항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 여기 노트 하나, 엔티켓 전용 노트를 하나 사. 그래서 노트에다가 풀어. 뭐 1번 또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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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로. 그리고 나서 교재는 그러면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채점 결과만 표시해. 뭐 여기 동그라미, 뭐 아니면 틀렸다, 뭐 이런 거. 그것만 표시하고 그럼 깨끗한 상태가 되겠죠. 특히 내가 풀었고 강의를 봤는데 내가 잘 풀어냈어. 그건 굳이 막 여기에다 다시 다 받았을 필요가 없지만 내가 여기 맞췄는데요. 내가 푼 풀이랑 미지쌤 풀이가 달라. 그리고 미지쌤이 뭔가 행동 강령들을 정리해줬어. 그럼 그 내용들을 여기다 필기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엔티켓이 다 끝났을 때 맞고 틀리고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해설지도 있고 해설 강의도 있어. 전문학 해설 강의가 있지만 내가 거기에다 필기를 해뒀잖아요. 강의 보면서. 여기에다 풀이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를 위한 해설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는 분명히 우리는 사람이라서 1시간만 지나도 50%가 날아가는 우리는 뇌 자체가 망각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다 날아갑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또 까먹고 정리가 안 될 거야. 그때를 위해서 미래에 내가 다시 돌아올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필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강의 내용을 필기하세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들 필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잘했고 뭐 여기는 필기 내용이 없으면 깨끗하게 비워두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1회독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강의 플레이에서 채점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필기해 둡니다. 본책에다가. 1회독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매일 한 회차씩 풀어서 12일 동안 1회독을 끝냈어. 그리고 나면 자, 교재 뒤에 2회독이라고 해서 문제 모음집이 있을 거야. 2회독. 거기에는 문제만 다다다닥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연습장에다가 새 마음으로 푸는 거예요. 네, 새 마음으로 푸세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아예 그 문제만 다다다닥 있을 건데 거기에다가는 또 뭐만 표시하냐면 두 번째 푸는 과정에서는 채점 결과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 2, 뭐 3번 있다. 그러면 요거는 맞췄고 얘는 틀렸고 얘는 맞췄네. 그러면 풀이는 하나도 없고 깨끗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2회독은 가능하면 강의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사람인지라 되게 신기해요. 여기서 틀렸던 문제를 강의도 보고 필기도 했잖아요. 근데 2회독에서 보면 또 틀려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진짜 극상위권 학생들도 항상 그래요. 그냥 원래 그래요. 또 틀립니다. 근데 와, 생각을 이거 틀렸는데 오답 처리하려고 봤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필요한 문제들만 강의 보면 돼. 그래서 1회독은 강의랑 같이 내가 먼저 풀고 강의 듣고 필기하고 여기가 1회독. 그 2회독에서 뭐야? 혼자 차분하게 가능하면 진짜 집중되는 공간으로 가. 막 옆에 TV도 있고 침대도 있는 공간 말고 학교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데 가서 차분하게 문제 푸는 겁니다. 자, 혼자 문제 풀고 채점 결과만 남기세요. 2회독 파트에.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풀다가 모르는 문제만 강의 보면 돼. 전문항부 다시 볼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2회독 하고 그러면 3회독은 어떻게 해요? 자, 3회독은 어디를 가냐면 여기 2회독 파트 있죠. 그러면 깨끗하게 채점 결과만 되어 있지. 거기에서 틀린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4번 아예 손을 못 댔어? 이게 뭐라는 거야? 손을 못 댔어. 그러면 3회독 차에서는 2회독의 그 깨끗한 문제집 버전에서 틀린 문제들만 풀어. 틀린 문제들만 풀어. 그러면 자, 틀린 문제들 다시 풀었을 때 다시 또 못 푸는 문제가 생겨요. 네, 뭐 제가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는 수학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실력 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 별표가 5개 붙은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5번 풀었는데 매번 거기가 막혔던 거지. 자, 그러면 3회독에서는 이런 문제들만 푸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추가로 또 채점해. 그래서 두 번째 풀었을 땐 동그라미네. 뭐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채점 결과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놔. 그러면 자, 수능 전에 생각해봐. 수능 전에 내지는 통모의고사 보고 나서 통모의고사 보는 파이널 시즌에 한번 갑자기 나 수학은 왜 이렇게 약하지? 복습 좀 해야겠는데? 그때 어떤 복습 하실래요? 개념을 처음부터 강의를 봐요? 뭐 수능 40일 전에요? 그거 안 되죠. 그때 어떻게 복습을 하냐면 3회독까지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종이로 돌아와.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는 어때요? 2회독에서 못 풀었고 3회독에서도 틀렸어. 그러면 이런 문제들만 골라서 수능 전에 다시 한번 싹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디가 진짜 와, 얘는 수능에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 나오면 나 틀릴 거 아니야. 그거를 수능 전에 다시 복습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자, 요약합니다. 자, 1회독은 먼저 스스로 풀고 그것도 노트에. 자, 노트에 풀고 그 다음에 강의 봅니다. 1회독. 강의 보면서
추가로 필기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막 틀리는 이회독에서 틀리는 문제들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면 네가 분명히 과거에 너가 틀릴 걸 예상하고 거기에다 알아서 필기를 해놨을까. 그럼 그 내용 보는 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자, 요렇게 1회독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1회독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본책에는 채점 결과와 강의 내용 필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회독은 어떻게 한다? 2회독은 혼자 푼다. 막히는 문제만 강의 봐요. 그래서 전 강의를 다시 보는 게 아니야, 얘들아. 막히는 문제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회독 파트에는 채점 결과만 남겨놓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넣어서 3회독 차에서 어떻게 한다? 틀렸던 문제들만 다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요 정도의 기록 딱 남겨놓으시면 수능 전에, 분명히 우리 통모의고사 갔을 때 그때 여러분 수능 직전을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엔수하는 학생들 설명 안 해도 알겠지만 그때 됐을 때 오히려 수학을 좀 자꾸 이렇게 조금 놓게 돼. 막 탐구가 더 급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때 다 불안해서 사설 모의고사에서 어떤 과목이 퉁 떨어지면 갑자기 약간 불나방처럼 그 과목이 막 올인하게 되면서 약간 마지막에 차분하게 복습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너무 불안하니까. 갑자기 나 국어 항상 자신 있어서 1등급이 떴는데 사설 모의고사 봤더니 국어 갑자기 4등급이야. 그러면 그 주에 갑자기 모든 점수 공부 다 접고 국어만 하게 되고, 약간 이렇게 불안감에 의해서 이상하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네, 막판에 그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때 수학을 전체 내가 취약한 부분 제대로 복습하겠다? 그때 너무 중요한 자료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NT캡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공부해 놓으시면 생각해봐요. 어떤 문제들을 봤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실전 개념 파트, 미친 개념 파트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과정. 그리고 나서 배운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니까 푸는 과정들 NT캡 시즌 1, 시즌 2에서 갑니다. 근데 아까처럼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내가 가진 진짜 취약 부분을 반복하고 반복해. 지금 풀 수 있는 거 어차피 수능에서도 풀어요. 지금 내가 못하는 건 수능에서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하면 다시 어때요? 그 구멍대로 있는데 계속 그 구멍 피해서 공부 다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문제가 풀리네라고 하고 위안받을 수 있어요. 나의 구멍 여기가 있는데 그거 수능에서 분명히 빠져요. 그래서 회독하는, 내가 취약한 부분, 반복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 여기까지 이런 반복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적인 2등급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2등급 확보를 하면서 선생님 왜 수강기에는 다 1등급이 나와요? NT캡 사실 수능에서 아까 오답률 랭킹을 보여드렸지만 오답률 1등에서 한 5등 정도. 난이도가 미친 듯이 다른가?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막 29번, 뭐 30번 이거의 난이도가 미쳐 있나?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아까 보여드렸던 15번 문제를 수월하게, 작수 수능 15번 정도를 수월하게 풀어내면 그 다음 1등급으로 가는데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난이도로 지금은 아직 도전할 수 없는, 아까 2등급까지의 필요하지도 않은 진짜 제일 어려운,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진짜 관연도에 미친 기출 붙들고 그거 반복한다? 그건 안 맞아. 딱 수능 타겟에 최근 작수, 최근 구모, 최근 육모, 최근 그 전 수능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의 수능을 예측하는 방향에 좋은 문제들, 적절한 난이도, 저희가 난이도 조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요. 그 난이도 가지고 좋은 문제들 가지고 반복하세요. 무조건 2등급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친구처럼 포기하지 않고 NT캡을 묵묵하고 꾸준하게 풀고 오답하고 복습하고 이것을 반복한 것. 자, 이 워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고 꾸준하게 반복한 것.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성마이백 유튜브 통해서 저희 성장 가이드에 나왔던 주형 학생,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그 친구가 몇 등급에서 몇 등급이 됐죠? 기억이 안 나. 4, 5등급이었나?
자, 재수 때 4, 5등급, 그 다음에 삼수 때 1등급 된 친구가 나왔는데요. 그 친구도 컨텐츠를 6번, 5번 다 반복했다고 해요. 근데 그 반복하는 거 진짜 용기가 필요해. 왜? 우리 수능 앞에 다 불안하거든. 불안하니까 자꾸 내가 이거 안 끝났는데 다시 뭔가를 사고 싶어져. 사면 내가 공부한다는 착각이 자꾸 들어. 그거 진짜 최악이야. 자, 우리는 묵묵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2등급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1등급 부담스러우니까 2등급을 목표로 잡겠다? 그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제발 현역 학생들 기준에선 작년 수능 인쇄하셔서 제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2등급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좋은 문제들 가지고, 진짜 의미 있는 문제들 가지고 반복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엔티켓 미친 개념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미친 개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제대로 단단히 완성하시고 엔티켓 넘어오세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 수능에서 풀 수 있습니다. 정확히 배우시고요. 그리고 엔티켓 통해서 반복 과정 통하고, 그리고 우리는 2등급, 말은 2등급이지만 1등급도 충분히 가능해.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약간의 공포감을 준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내년에 대입에는 안 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대입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어쨌건 첫 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도 N수 학생들이 불리하면 안 돼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무조건 우리는 올해 최고의 점수를 수능에서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 불안해하지 말고 엔티켓 반복하세요. 알겠죠? 네.